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9월 달부터 정말 햇빛이 따사로운 계절이었죠. 9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입문 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기본 과정 끝났습니다. 그리고 1월 달, 2월 달 심화 이론까지 끝났고요. 그리고 3월 달, 4월 달, 5월 달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까지 전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리할 내용은 거의 다 이제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느냐? 7월 달 시험 보러 가는 그 날과 시험 보러 가기 한 달 전에 하게 되는 실제 시험과 똑같이 진행하는 동형 모의고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한테 남기게 되었습니다. 총 동형 모의고사는 동형 모의고사 정말 중요한 얘네는요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7월 달에 시험 보게 되는 시험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총 40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시설개론은 제가 얘기했죠. 시설개론은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40문제가 나오지만 8문제 정도는 책에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32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험 부분에 가장 적합하게 출제 유형에 맞도록 공부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엉뚱한 내용만 가지고 시험을 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실제 시험에 가까운 실제 시험의 유형과 되게 적합한 문제를 가지고 엄선해서 총 한 회마다 40문제씩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총 몇 회냐? 6회입니다. 6회 총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제가 실강으로 들어갈 건데 화요일에 총 4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2번이 진행이 나갑니다. 그래서 총 몇 회? 총 6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실강으로 듣는 분들은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9시부터 오전은 9시부터 시작해서 진행해 나가고요. 저녁반은 6시 50분부터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제가 풀이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난 뒤에 평균 점수가 어떻는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시험 난이도가 상중 하중하에서 상정도 난이도일 때 내가 얼마 정도 점수를 받는지, 그리고 중정도 난이도일 때 얼마 정도 점수를 받는지, 그리고 하난이도일 때 얼마 정도 점수를 받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지마다 상중하를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이제 하나 나옵니다. 바로 뭐냐? 올해 시험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올해 시험에 가장 올해 시험을 결정하게 되는 관건이 뭘까요? 올해 시험에서 문제 시험 난이도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시간 배분입니다. 가장 변수가 뭐냐면 1교시 시험과 2교시 시험으로 시험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한 번에 다 3과목을 다 봤는데 올해부터는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지면서 1교시 시험에는 뭘 보게 되죠? 1교시에는 그렇죠. 회계 원리하고 그 다음에 뭐죠? 시설개론을 보게 됩니다. 공동주택 시설개론을 시험을 보게 되죠. 이렇다 보니까 2교시는 민법 한 과목을 봅니다. 그게 한 과목을 시험 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1교시에 회계 원리와 시설개론을 한꺼번에 같이 보기 때문에 이걸 몇 분 안에 100분 그렇죠? 100분 안에 무조건 시험을 보시고 100분 안에 뭐까지 들어가야 돼요? 마킹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럼 마킹하는 시간을 5분 정도를 마킹한다고 보면 불안하니까 한 10분 정도를 보고 또 답안지 교체한다고 보고 10분 정도 부분 5분 정도만 하면 돼요. 10분 정도를 마킹한다고 봤을 때 총 실제 공부를 해서 우리가 푸는 것은 90분입니다. 90분. 그럼 90분 안에 회계 원리하고 시설개론을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시설개론을 따로 공부하고 따로 시험을 보고 회계 원리를 따로 시험 보면 이거는 시험장 가면 필패입니다. 필패. 절대 안 돼요. 두 과목을 같이 시험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걸 배치해서 내가 시간 배분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화요일 날
시설개론 수업 시간에 시설개론하고 회계원리 시험을 같이 볼 거예요. 아시겠죠? 시설개론과 회계원리 시험을 같이 보고 그 같이 본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강은 그렇게 하지만 온라인으로 있는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실강으로 오기가 힘들죠.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설개론이 화요일날 수업하면 화요일 저녁에 이제 동영상이 거의 다 뜰 겁니다. 그러면 그거 출력해서 보지 마시고 수요일날 우리가 시설개론 회계원리 수업이 있으니까 회계원리 수업할 때 그때 시험지를 시설개론에 화요일날 했던 수업 자체 시험지를 같이 뽑아서 같이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항 자체를 40번부터 시작하도록 4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회계는 1번부터 40번까지 될 거고 시설개론은 41번부터 80번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 나갈 테니까 꼭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분들은 어떻게 하신다?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렇죠. 회계원리 강의가 올라오면 그거 출력하시고 전날 했던 시설개론 출력하셔가지고 같이 시험을 보시라고요. 같이 시험 보시고 그리고 두 강의를 뭐죠? 같이 동영상을 해설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강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실강으로 오신 분들은 그날 오셔가지고 회계원리하고 시설개론을 같이 시험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0분 시험 보고 난 뒤에 그리고 마킹까지 끝나고 난 뒤에 10분 쉬었다가 바로 해설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개의 이벤트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동영상을 들은 분들 계시죠? 온라인으로 뭐 평생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1년 필합격반이라든지 그리고 제 수업을 단가로 또 수강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 그죠? 동영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부분 단가로 듣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서울권이나 경기권에 또 인천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그날 9시까지 오시면 동영상을 뭐죠? 듣는 분들에 한해서 실강 수업을 6회 시험 모의고사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본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사에 아마 내일쯤 정도에서 본사에 아마 그게 올라갈 거예요. 이벤트 공지가 올라가면 그 이벤트 공지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서 시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셔야지만 그 등록한 이력이 있어야지만 학원에서 그 수강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근데 타학원 수강생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듣고 있지 않는 분들은 별도의 금액을 추가로 내셔야 하는 건 알아주시고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평생회원이라든지 아니면 뭐죠? 1년 합격반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뭐죠? 단가 수강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가능하니까 꼭 신청하시고 인원수가 현장 강의 듣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자체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저희들이 하실 수가 없죠. 왜? 실강으로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은 많이 저희들이 못 받아들이지만 몇 명 선에 한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등록하셔가지고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셔서 꼭 응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한번 볼 때는 제가 이겁니다. 얘네 부분 회계원리하고 시설개론을 같이 시험 보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시간 배분을요. 시설개론 부분하고 회계원리가 있는데 총 90분에 끝낸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시설개론을 40문제를 30분이 넘게 푸시면 절대 안 됩니다. 30분 넘게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30분 안에 풀어야 60분이 남게 되고 그 60분을 회계 원리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론을 30분 안에 먼저 쫙 훑어서 보시고 먼저 시설개론 가지고 먼저 30분에 시설개론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30분 이내에 무조건 보시고 30분을 넘어섰다. 그럼 무조건 회계 원리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모르는 지문이 1번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지문이 나온다.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서 아는 부분까지 해서 왜냐 앞부분 하다가 뒤에는 뭐죠? 앞부분을 계속 하다가 뒤에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는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르는 것은 X에서 넘어가서 아는 것만 마킹해서 30분 이내에 무조건 시설개론을 푼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60분을 가지고 회계원리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 내에 회계원리나 뭐 이렇게 또 못 푼 문제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시간 배분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시간 배분에서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시간 배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 듣는 분들도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힘들죠. 힘드니까 아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배분. 시설계는 몇 분요? 30분. 그리고 회계원리 몇 분요? 60분. 그럼 모르는 문제는 빨리빨리 넘기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는 게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동영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동영 들어가니까 동영할 때 여러분들 꼭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동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동영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까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실수할 수 있는 실수 종양제라고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거는 동영할 때 다 실수를 다 하세요. 다 해서 시험장 가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을 볼 때, 동영을 볼 때는 뭐처럼 보셔야 돼요? 그럼요, 실제 시험처럼. 이거 장난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날이 바로 시험일이다. 그 마음으로 시험 보셔야 돼요. 지금 시험 보고 있을 때, 동영 보고 있을 때, 회계하고 시설을 같이 보고 있을 때 지금이 뭐다? D0다. 지금이 바로 시험, 바로 진짜 시험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귀중하게 느껴진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것만 잘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앞으로 하게 될 동영 모의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명이었습니다.